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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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아침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 사실은 아침 인사이면서 새해 인사죠. 그러네요. 예. 9448 끝번호 쓰시는 분이 아직 새해 인사 해도 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해피 뉴 이어. 1634 끝번호 쓰시는 분은 오늘도 일하는 제빵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빵사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에 굉장히 네. 바쁘시죠. 저희도 이 시간 바쁘게 뉴스들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 빵의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자, 노명훈님은 남은 전을 반찬 삼아 아침 먹으며 출근 준비하네요. 오늘부터 출근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저도 이따 남은 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예. 이게 설이나 뭐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이 음식들이 갖가지 레시피가 다 맞아요. 나옵니다. 예. 그 전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저는 보통 이거 탕 끓여가지고요. 탕도 맛있고. 예, 위에 얹어서 먹으면 또 재밌어요. 예, 간장 쭉 뿌려가지고 조려도 맛있고. 예. 서동관님은 2월 5일 시카고의 오후 3시 5분 곤이브 타임 시카고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미쿡에서 예. 서동관님이 고맙습니다. 시카고가 보니까 최저 기온이 영하 9도네요. 지금요? 예, 근데 오후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약간 따뜻해졌겠죠. 네. 예. 제가 이제 시카고는 한번 가봤습니다. 제주도는 못 가봤는데 못 가봤어요. 괜찮네요. 2929 끝번호 쓰시는 분은 이게 새해 복 많이 이거 보내주신 거죠. 예. 올 한해 다 잘 돼지 꿀꿀. 돼지 해라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잘 살려서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네. 예.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살리기 쉽지 않네요. 예. 자, 오늘 신문이 오늘까지는 쉬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은 살펴볼 수가 없고요. 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인터넷 뉴스 토픽들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문이 쉬어서 저도 쉬었어야 되는데 나왔습니다. 자, 뉴스 인터넷은 안 쉬잖아요. 자, 나태주 풀꽃이라는 토픽이 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날 맞아서 SNS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날 오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설날 아침 양산집 마당에 매화꽃이 피었다라고 하면서 만개한 매화꽃 사진 올렸고요. 네. 이어서 찬찬히 살펴보니 들꽃도 피기 시작했고 새싹이 돋은 곳도 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짧은 시가 생각난다면서 올렸는데 좀 소개해드릴게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사가 여기서 끝났는데 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시풀이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이 시가 이제 무엇이든 예쁘고 오랜만이래, 처음 하면서. 그죠? 사랑스럽게 보고자 한다면 자세히 오래 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모든 걸 좀 결론 짓는 경향이 있죠. 요즘 워낙 모든 게 빠르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좀 더 기다려주고 오랫동안 알아간다면 좋은 점을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좀 참고로 이 나태주 시인이 요즘에 굉장히 뜨는 시인이에요. 이 그리움이라는 시가 실린 시집이 베스트셀러인데 그 남자친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송혜교 씨랑 그쵸. 박보검 씨 나왔던 드라마죠. 거기서 이제 네. 박보검이 송혜교 씨한테 자신의 마음 전하면서 이 시를 읊었습니다.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이런 시입니다. 약간 좀 오글거리기도 하는데요. 로맨틱하게도 느껴지고요. 맞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이 시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 사실 매화꽃 사진을 올렸는데 네.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설 하루 전날 2월 4일이 입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예. 봄이 시작된다고 이제는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설 연휴 동안 있었던 사건 사고 관련된 뉴스 토픽들도 보입니다. 네, 구급차 출산인데요. 설 당일이었던 어제 귀경 차량 몰리면서 늦은 저녁까지 고속도로 정체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런 가운데 막히는 도로 위 충북 청주에서 20대 임산부가 119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충북 진천 소방서였고요. 28살 여성이 승용차 안에서 분만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제 남편이 아내 태우고 병원으로 갔는데 차가 워낙 막히다 보니까 이제 제때 산부인과에 도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구급차를 부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구급대원의 신속한 대처가 발휘가 됐죠. 이 차량 정체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다고 본 구급대원들이 분만 세트 준비해서 출산을 유도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한 소방이가 현장에 출동해서 4-5번 분만을 도운 적이 있는데 이렇게 구급차 안에서 하는 일은 처음이어서 좀 당황했다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침착하게 아기받을 준비했고 다행히도 이 산모와 딸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현재 산부인과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이 태어난 아기는 평생의 추억이 태어남과 동시에 맞아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축복받은 탄생이긴 한데 친구들한테 이제 생일상 받긴 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설에 태어났잖아요. 에이,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명절보다는요. 네. 시험 기간에 생일 걸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랬었기 때문에 네, 잘 알아요. 의견이 좀 갈리네요. 네. 자, 명절 연휴에 있었던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예, 이번엔 좀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인데 결혼 반대해서라는 제목으로 지금 뉴스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이 키워드가 많이 그쵸. 보이더군요. 예, 네.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빨랫감 사이에 시신을 숨긴 30대가 붙잡힌 소식입니다. 설 연휴 첫날 지난 2일에 오전 7시쯤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 이후에 빨랫감을 담는 플라스틱 통에 어머니의 시신을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 남성의 동생이 어머니가 종일 연락받지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했고요. 내용을 봤더니 최근 중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 신고를 했는데 어머니가 결혼 반대하면서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홧김에 이제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고 범행을 이 범인이 인정했습니다. 평소에도 사실 싫지만 명절에 가장 만나기 싫은 소식이 바로 이런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효도와 세배는 못할 망정이 모친을 살해한 아들을 향한 네. 대중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뉴스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죠. 먼지 제거 스프레이. 예, 운전자분 중에 이거 쓰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일 밤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화상을 아이고. 입었습니다. 차를 청소하면서 뿌린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지금 원인으로 추정되고 사진과 영상 보면은 차량 윗부분이 지금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고 문짝 떨어져 있고 유리창은 완전 산산조각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양구 인천이죠. 공원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갑자기 폭발한 건데 이 운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 청소하고서 그 먼지 제거 스프레이 뿌리고서 아로마 향을 피우기 위해서 이게 라이터를 켰는데 사실은 이 가스하고 라이터 정말 상극이잖아요.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네. 폭발했다는 거고요. 이제 얼굴에 2도 화상 입긴 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겨울 황사라는 뉴스 토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죠. 근데 이번 설 연휴 생각보다 굉장히 포근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야외 활동, 나들이 활동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설 겨울 황사가 문제가 됩니다. 이 대기 정체 때문에 오염 물질이 굉장히 쌓여 있는데 또 내몽골에서 이 발생한 황사까지 넘어오면서 계속 지금 대기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어제 경기, 전북, 경북 같은 곳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 넘어서 주의보가 발령된 곳도 있었고요. 오늘 역시 상대적으로 포근한데 대기질은 역시나 좋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찬바람이 불어서 이제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게 이제 내일 오후인데 이때쯤 물러난다고 하네요. 다만 이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뭐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야외 활동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근데 저는 좀 걱정됐던 게 이러다 진짜 1년 내내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제 자신도 보면 좀 미세먼지 자체가 처음엔 목도 칼칼하고 그러는데 점점 좀 무뎌져 가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두렵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죠. 네. 자, 인터넷 뉴스 토픽 하나 더 보죠. 광화문 세월호 천막. 네, 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설치했던 광화문 광장 천막이 조만간 철거가 됩니다. 서울시는 이 공간에 기억 공간을 지어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합동 분향소 합동 차례에 참석해서 희생자들 추모하고 이렇게 밝혔고요. 그 4.16 가족협의회도 광화문 분향소 304명의 영정을 머지않은 시기에 옮기고 5주기가 되기 전에 시민을 위한 광화문 기억 공간이 개관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세월호 유가족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한 지 3개월 뒤 그러니까 7월 14일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광화문에 처음 천막을 설치했고요. 이 천막이 태풍 그다음에 교황 방문 이런 사유로 일시 철거됐을 때 제외하면은 줄곧 그 자리를 지켜왔었습니다. 뭐 이 기억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진짜 평생 가슴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그날 또 그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그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그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네, 진짜 이 기억 공간이라는 표현처럼 기억에서 지워서는 안 될 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 꼭 오는 문자가 있어요. 이 어떤 연휴 문자? 기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서산인데요. 환경미화원입니다. 새벽 4시부터 작업했는데 쓰레기 엄청 나왔네요. 네. 아마 연휴 기간 동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럼요. 지금 이 특히나- 새벽에도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미화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네, 4321님은 즐거운 명절 보내고 활기찬 생활에 새벽 일찍 출발합니다. 지금 서산 휴게소 지났는데 교통 원활합니다 하셨어요. 어허. 지금 아마도 그러니까 어제 밤이나 오늘 새벽에 출발해서 다시 서울로 네. 귀경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현재 교통 상황들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서로 정보가 또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샵 1035 우물정 1035로 이 문자 메시지 교통 상황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민특 팀장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내일 뵙겠습니다.